고려 거란 전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연설 2007년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동북아 평화는 유지되었고 그러지 못했을 때 동북아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000년 전의 고려 거란 전쟁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동북아 평화를 이룩한 역사 사례에 해당합니다. 3차에 걸친 거란의 고려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거란은 더 이상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동북아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유는 송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려가 송나라와 친선 관계였기에 거란이 송나라를 침략하면 고려가 송나라에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거란은 예상했습니다. 거란은 송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고려가 송나라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려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주 대첩에서의 거란의 참혹한 패배는 고려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일 왕조 송나라도 거란의 침략을 받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고려가 거란에게 항복했다면 거란은 송나라를 침략하여 송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방민족은 여러 차례 중국을 차지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북방민족들은 한반도를 먼저 굴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12세기에는 여진족이라는 북방민족이 강해졌는데 처음에는 윤관이 여진족을 격퇴하여 국경선 부근에 동북 구성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외할아버지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여진족과의 전쟁을 피하고 사대 관계를 1126년에 맺어버리자 여진족은 1127년에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여 중국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부는 여진족의 금나라가 남부에는 남송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3세기에는 고려가 40년 정도 몽골에게 저항하다가 1270년 고려가 몽골과 광화를 맺은 후인 1279년에 몽골은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17세기 병자호란 때에도 여진족이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고 나서야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일어났고 청에 의한 중국 정복은 1644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동북아의 평화는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중일전쟁으로 중국이 고통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 사례는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었습니다. 만약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끝까지 버텼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동북아의 이러한 역사에서 한반도가 강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국가들은 평화를 추구하여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침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웃 국가들은 한반도가 강할 때 안전하였습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고려 건국부터 청일전쟁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혼란과 약화는 중국에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적극 협조한다면 분명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한 번도 중국 본토를 침략한 적이 없었고 한반도가 강성할 때 중국이 안전하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한반도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강대국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